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73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 영화 방자전 이야기 해봤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아, 막판에 정민여의 멘트로 진짜 저릿저릿했습니다. 예. 아, 처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최장기 무음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미국을 만약 일본이 이런 역시도 자국 얘기라서 비유가 또 바로 그런데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야, 한 대로 가는 거죠. 꺼져 있어요. 너 간만에 웃겼는데. 이 사람 방송인 맞아요? 넌 그거 왜 자꾸 꺼놓는 거야? 그냥 켜놓으면 될 거를.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냐면 라이브 하다가 말 실수하는 애들 많이 그렇지. 봤겠지. 유튜브 하는 사람들 라이브 하다가 날라가거든. 마이크 꺼야 되는 멘트를 마이크 켜놓고 해가지고 날아가는 사람 아니, 몇 번 봤겠지.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야. 마이크 키고 말실수를 하잖아. 마이크를 끄고 조용히 해요. 근데 마이크를 키고 말실수를 한단 내 말이야. 버릇은 이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겠다. 그러면 끄는 거예요. 나 이제 다 했어. 이러고 딱 끄는 건데. 마지막 그 세레모니 같은 거구나. 그렇죠. 내가 할 일 다 했어. 네, 이게 나 딱딱 소리 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핸드폰 있잖아요. 아, 네. 접는 거? 미친 듯이 사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지금. 아, 딸깍충이구나 너. 나 딸깍충해. 뭐든지 끝에 딸깍이 나와줘야. 지금 똥 싸고 나서 나 혼자 합니다. 딸깍. 이렇게. 마지막에 사정의 순간에도 딸깍이라고 한다고. 영화계 자기야. 딸깍발이에요. 자기야 나 지금 딸깍했어. 네. 삼성이긴 하지만 네. 네, 최근에 나온 폰은 저도 욕심 날 정도로 잘 만들었어. 아니, 좋더라고. 최근에 여러 사람이 이제 실제로 들고 다니는 거 봤거든요. 네. 근데 플립은요.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맞아 예뻐. 비싸지 않아요, 되게? 비싸죠. 비싸죠. 신형인데. 네, 비싸요. 그리고 그거 액세서리가 또 예뻐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액세서리 예뻐. 살려고 핸드폰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톰 브라운 에디션이 사전 물량으로 좀 풀려가지고 아, 정말요?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풀렸거든요. 음. 그거 받은 사람 요즘에 되파리로 400만 원에 팔더라고. 좀 많이 그러면은 올렸습니다. 프리미엄이 한 250 정도 붙는 그렇게 건가요? 붙는 거죠, 거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부에서는 저희가 방자전 이야기 했고요. 2부에서는 정민여 씨의 또 인생 영화기도 한 네. 영화 클로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자전과는 좀 비슷한 맥락이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있죠.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이중 주시기. NTR이라는 데서 어. 방자전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클로저를 NTR로 표현할 줄은 몰랐네요. 네. 왜냐면 내가 고양이다 보니까. 이거 인정해 버리니까 너무 좋은데요. 막 드립치기도 좋고요. 이 NTR이 뭐의 약자예요? 네토라레라는. 아. 네. 아 하면 알아요? 아니 네토라레라는 그게 전 뭔지 모르는데 그 댓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토라레가 뭔가 약간 뭔가 상대방의 그거를 이렇게 뺏는 걸 네토라레라고 죄송한데 지금 표현하는 검색해서 그거 거예요? 다 읽으실 거예요? 네. 아, 역시 원자 폭탄 두 공부해야죠. 방이었죠. 네. 아, 그 의지 때문에 저릿저릿하네요. 네. 진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영화 클로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극이 원작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출연 배우가 원래 이제 연극 속에서는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 남녀 두 쌍 네. 4명이었는데 이제 이게 영화화가 되면서 이제 바뀐 부분도 좀 있고요. 나탈리 포트만, 주드로, 줄리아 로버츠, 클라이브 오웬 이렇게 4명이 연기를 했는데 주드로의 외모는 이때 거의 리즈 시절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리플리 때가 더 리플리 때가 더 리즈죠. 네. 저도 리플리 때가 더 멋있었어요. 거긴 그때 완벽한 리즈. 네네네. 클로저에서는 바지통이 너무 커. 그리고 이제 진짜 꽁생원이잖아 약간. 캐릭터 자체가 진짜 세상 그 찌질이죠. 세상 외모를 덮더라고요. 맞아. 짜증났어요. 맞아. 아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다 그럼요. 약간의 바람이 있어요 다. 클라이브 원도 원래 되게 멋있는 역할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상치질로 나옵니다. 그렇죠. 클라이브 오멘 볼 때마다 그냥 헐리우드 이태원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 뭔가 하나는 확실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그 영국의 어딘가 실내 수영장에서 손바닥만한 수영복 입고 강습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끼 엄청 많았을 좀 진짜 확실할 것 같잖아. 클라이브 오멘도 공략층이 확실하죠. 비유 어쩔 거야. 네. 진짜. 미친 비유였어요. 그래서 20대 때 저도 이제
클로저를 처음 봤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주드로였거든요. 왜냐면 그 영화의 뭐 스토리랄지 뭐 그 안에 있는 막 감정선이 이것보다 그냥 비주얼 자체가 어쨌든 맞아요. 주드로가 더 멋있으니까 맞아요. 주드로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오히려 그 레리. 클라이브 오웬 쪽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나마 따지자면 둘 중에 한 명을.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무리도 클라이브 오웬의 승리로 네. 마무리가 되지. 승리라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어쨌든 승리 맞죠 뭐 이 정도면. 어, 좀 더 승자로 막- 성숙된 느낌? 네. 그리고 클라이브 오웬이 좀 덜 찌질한 게 그나마 솔직해. 하는 맞아요. 행동들 보면 찌질한 행동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네. 나름 잘 풀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 잡아 던지고 얘기하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솔직한 남자 그러니까 이 연인 괜찮으세요? 클라이브 오웬? 네. 본인이 이제 뭐 매춘부와 잠자리 한 것까지 굳이 묻지 않은 것까지 다 대답 말을 하잖아요. 아, 그건 너무 싫습니다. 그거는 그쵸. 내가 봤을 때 그 전부터 영화 속에서 묘사가 안 됐을 뿐이지 줄리아 로버츠의 이 차가워진 그쵸. 네, 행동을 감지를 하고 뭔가 자기가 먼저 돌을 던져야 이 줄리아 로버츠 쪽에서도 뭔가 반응이 반응이. 오겠다 싶어서 일부러 도발한 것 같아. 맞아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그 댄 역할보다는 레리 성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드로가?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네. 클라이브 오웬이. 네. 그렇죠. 남자들도 아마 둘 중에 누구 할래? 그러면 주드로보단 차라리 클라이브 오웬이 낫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장면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 그런 거 줄리아 로버츠 찾아왔을 때 다 용서해 이혼서를 사인해 줄 테니까. 서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자자고. 근데 거기서도 되게 노골적 파이널 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떡 한 번 마지막으로 쳐줘 이 얘기잖아요. 내가 난 그거 보면 진짜 세상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좀? 현실적이기도 하고 전략적이었지. 어. 그게 물론 전략이었지만 주드로의 찌질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치. 주드로가 이걸 알게 될 것이고 걔는 그럼 분명히 말린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었지. 그런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줄리아 로버츠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아니지. 나 대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한 명이 나보다 어린 여자 후배랑 사귀었었어. 네.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정말 그 형 때문에 내가 찌질함의 끝을 봤거든요.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사귀면서 못 해준 걸 다 해주고 싶다면서 이따만한 박스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막 고가의 산더미처럼 넣어가지고 보낸 거야. 어머. 근데 여자애가 그거 받을 리가 있나 이미 헤어졌는데 어. 다시 보냈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몸속에 칼을 품고 찾아간 거야. 죽인다고. 왜 그래? 그래갖고 여자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헤어진 거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그 형이 그랬거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럴 때는. 그 말 듣는데 막 너무 무섭다. 원래는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고. 그럼요. 어. 근데 개찌질이네. 진짜 너무 싫다. 그러니까. 비단 그런 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저런 분들 때문에 여자가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안전 이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서로 너무 상처 주면서 헤어지지 말자 막 이런 얘기 해요. 특히 단기간 사귄 관계라면. 저는 이 얘기하면 또 네가 무슨 그런 경험이 있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헤어진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관계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떳떳한 다 관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여자분도 그러고 나니까 확실하게 받아들이더라. 이게 애정이 식은 관계가 네. 확 다가왔나 봐. 어차피 네. 자기가 더 비참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줄거리 소개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손문선 씨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에는 4명의 남녀가 등장하고요. 각각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이 4남녀가 서로 얽히면서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은 앨리스와 데니얼이라는 남자의 만남부터인데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앨리스라는 여자는 스트릿 댄서예요. 네. 근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뉴욕에서 영국으로 어느 날 왔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때 데니얼이라는 남자 주드로가 연기했고요. 이 데니얼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데니얼이 앨리스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네. 배우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게 그럴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자, 주드로는 작가가 원래 꿈인데 지금은 부고란을 쓰는 기자고요. 네. 자기가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탈리 포트만을 만나면서 네. 약간 영감을 받아서 그녀의 이야기를 자기 소설로 써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좋아요. 네. 네, 되게 막 예쁜 사랑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날 차례죠. 아니 솔직히 만나고 버스 안에서 대화하고 이런 장면까지는 비포 선라이즈 같은 네, 느낌이랑 좀 좋죠. 비슷해요. 저는 네. 그렇게 그런 음악을 깔아줄 건 뭐랍니까?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렇게 박살을 낼 거면 박살을 내죠. 어쨌든. 바로 근데 음. 이 영화가 2번인가 3번 정도 점프를 하잖아요. 네. 내용을 네. 과감하게 삭제하고 과감하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점프가 처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바로 연인된 모습으로 그쵸. 그리고 넘어가죠. 나서 이제 주드로가 자기 책 표지에 쓸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사진 작가인 안나,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안나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둘이 사실은 첫눈에 끌려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키스를 나눕니다. 네. 나 이거 약간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안나가 먼저 꼬셨다고 생각해요? 주드로가 먼저 꼬셨다고 생각해요? 주드로. 저도 주드로. 저는 안나가 분명히 여지를 던져줬다고 왜 생각하거든요. 어떤 여지를? 당신 책 읽었어요 밤새라고 얘기했을 때. 읽을 그거- 수도 있지. 아니 포토그래퍼가 네. 그 대상으로 온 작가한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 말 할 때 눈빛이 너무 끈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형적인 네. 헛물 키는 남자들. 아니 전형을 나는 보여줍니다. 이건 나한테는 그런 일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여지를 줬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달리기 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쏜 거야. 달리라고. 그럼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찾아와서 음. 걸작선 잘 봤어요. 밤새 봤어요. 밤새.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형은 꺼져 개새끼야. 이렇게. 쳐보지 마 이 잠깐만. 씨발 뭐 이런. 누구 목소리로 원해? 성문서 네 목소리로 한번 해줘봐. 걸작선. 만났어. 딱 우연히 만나서 일 때문에 만났어. 걸작선 잘 봤어요. 제일 최근에 다룬 영화가 뭐죠? 나 이런 거짓말 나 이런 거짓말 많이 들어봤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방자전이요. 그건 거의 잡스럽다예요. 걸작선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게 물론 제가 캐치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약간 초반에 뭐 막 사진 찍고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누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별로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주드로가 자꾸 던지고 자꾸 막 뭐 만나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좀 끌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자 저는- 생각은 어때요? 저는 달라요 일단. 왜냐면 주드로의 눈빛을 줄리아 로버츠가 읽었어요.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지. 근데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추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혹의 메시지를 던진 건 줄리아 로버츠가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주드로의 마음을 너무 단박에 읽었어요. 아. 근데 근데 주드로가 여기서 보면 얼마나 찌질한 남자로 나옵니까? 만약에 줄리아 로버츠가 정말 얼음장 같은 표정을 하고 정말 사부적인 얘기만 했다면 주드로처럼 그런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남자가 그 틈을 파고들진 않았을 거예요. 바람둥이들은 원래 안 되는 여자한테 시간 낭비 안 해요. 차라리 나가서 다른 여자를 찾죠.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분명히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하. 파고 들어간 것이다. 근데 그 멘트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네. 밤새 그 책을 읽었다는 게. 저도 그 비슷한 어. 느낌. 왜냐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1대1 손님을 응접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의례적으로 칭찬을 던질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칭찬을 던졌을 때 더 편하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뜬금없이 칭찬을 던지면 나의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니까 고객으로 왔으니까 던질 수 있지만 건드려 보는 거지. 이게 먹힌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더 진전이 되는 거. 안 먹히면 나 직업인데 뭐 온 사람 고객 맞아. 그냥 기분을 립서비스 해준 건데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약간 오히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선을 넘어온 거는 주드로다. 선을 넘어간 건 그치? 물론 아, 주드로죠. 그거는 이제 선. 근데 여지를 줄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앨리스였으면은 분명히 애진작 선을 넘었을 텐데 줄리아 로버츠 같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는 먼저 선을 넘지 않거든요. 아. 결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줄리아 로버츠가 선을 넘지 않았나. 앨리스는 먼저 말을 걸잖아요. 그 사고 당했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이 남자 주드로 캐릭터고. 근데 주드로도 약간 이런 줄리아 로버츠의 적극성에 좀 넘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드로 앞까지 걸어오는 건 줄리아 로버츠가 제 발로 걸어오지 않나? 맞아요. 마지막에 키스하기 전에. 맞아요. 이리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보면서 줄리아 로버츠가 먼저 내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 밤새 책을 읽었다고 할 때 그냥 사무적인 말투는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뭔가 다른 감정이 확실하게 섞여 있는 느낌이야. 너무 재밌었어요라고까지 맞아요. 얘기하잖아. 근데 유주에 어쨌든 대한 궁금증도 어. 되게 많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줄리아 로버츠는 주드로가 현재 솔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래서 키스를 하고 나서
당연히 그 앨리스랑은 지금 같이 있지 않겠죠라고 했는데 앨리스가 와요. 조금 이따 와요 거기. 온다고 또 얘기하죠. 네, 옵니다. 그래서 주드로는 또 이제 자기 여자친구인 나탈리 포트만이 와 있는 와중에도 잠깐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화장실에 가죠. 그 사이에도 줄리아 로버츠한테 만나자고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필이면은 또 앨리스, 그러니까 나탈리 포트만이 그때 또 그 얘기를 듣죠. 왜 다 들리는데 나 화장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무튼 그 주드로와 줄리아 로버츠가 했던 대화들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드로는 일 때문에 먼저 떠나고 대화 내용을 들었잖아요. 나탈리 포트만이 우는데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그 사진을 찍게 되죠. 네. 이 장면 명장면이야. 요 씬이 거의 연극하고 흡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연극적이야. 맞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 그 등장 인물들만 등퇴장하고 네. 그 안에서 다 스토리가 진행되잖아. 여기서 내가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원래 원작 연극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100% 의도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네. 왜냐면 이렇게 여자친구가 일부러 남자친구 만나려고 데리러 왔는데 자기는 사진 찍겠다 그러고 남자친구 먼저 보내고 이런 상황이 사실 굉장히 연극적이잖아. 그쵸. 맞아요. 사실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 뒤돌아보는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가 너무 예뻐요. 일단. 네. 그러면서 그 절절한 마음이 좀 전해지기도 하고 안쓰러운데 또 너무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그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전시회에서 자기 얼굴이 이제 크게 걸려 있는 네. 거를 나탈리 포트만이 보잖아요. 보면서 화를 내잖아. 지 마음대로 남의 슬픔을 너무 예쁘게 찍었다고. 그쵸. 그 대사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고 나서도 주드로는 줄리아 로버츠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드로가 음란 채팅에서 안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 극중 이름으로 레리라는 남자를 꼬셔요. 존나 개찌질이 진짜. 여기서 이제 폭발하죠 찌질력이. 이거는 네네네. 무슨 상태예요? 이거 뭐야? 나도 내가 모르겠어. 나한테 안 넘어오는 여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칭해서 그런 약간 저급한 농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만나게도 하잖아. 네. 복수하겠다는 건데 이게 찌질한 복수를 하겠다는 건데 안나한테? 안나가 그 수족관에 틈만 나면 가서 앉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세상 변태 아마 얼굴을 보지 않아도 굉장히 이 찌질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글로 계속 시근덕거리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 한 것 같아. 그 정확하게 그런 거죠. 이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화장실 벽에 써놓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면 싫다.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친 구함 이렇게 써가지고. 오마이갓. 테러죠 테러. 진짜 이거. 아무튼 그래서 클라이브 오웬이 맡은 레리라는 의사입니다. 레리라는 남자를 꼬시는데 레리가 또 바로 낚여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안나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약간 오해가 있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뜻밖의 전개로 둘이 사귀게 되죠. 쓰레기 멘트를 던지죠. 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대사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네, 너무 정갈한.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이게 그래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시간이 점프합니다, 한번. 네. 몇 달이 지나는데, 극중 이름으로 그냥 갈게요. 안나가 사진전을 열고요. 여기에 데니얼하고 앨리스도 참석을 해요. 근데 이날 데니얼은 원래 앨리스를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인가에 참석하기로 네. 원래 1박 2일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 전시회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나한테 또 계속 만나자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하죠. 내가 당신의 스트레인저다. 이쪽으로 점프해라. 그리고 가요. 거기까지만 나오고 또 시간이 흘러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웬걸. 약간 이 전개는 계속 뜻밖의 전개입니다. 안나랑 레리는 결혼을 했고요. 레리는 결혼 후에 첫 출장에 갔다가 돌아온 날입니다. 네. 상당히 스윗해야 되는데 안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영화에서 진짜 저는 약간 끔찍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진실 고백 장면들이 막 사정없이 펼쳐집니다. 와 정말 보고 있기 너무 힘들더라 진짜. 진실 고백으로 막 난리 서로 막 그래요? 갈겨요. 두 번째 네. 연극 느낌 여기서. 네, 일단 레리가 거의 강목으로 맞는 게 나을 거예요. 장난 이렇게 아니에요. 두드려 맞느니. 그래서 레리가 일단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나 출장 중에 성매매했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뜬금 고백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유를 잘 봐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을 사랑해서 거짓말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고백을 해 이렇게 진실 너무 고백을. 폭력적이에요. 그죠? 그렇죠.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네, 너무 이기적이고. 근데 이 레리가 완전 마초잖아.
예, 그런 캐릭터여서 가능한 멘트였던 것 같고 아까 정민여 씨랑 저랑 얘기했지만 일부러 진짜로 실제로 매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안 했다고 보는 게 저도요. 일부러 던진 것 같아. 반응 보려고. 왜냐면 1년 동안 어쨌든 안나가 그 데니랑 만나면서 안나 성격이 그러면서 또 레리랑 어쨌든 관계는 맺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도발시켜 보려고 하는 거겠죠. 아 진짜. 만약 그런 거라면 안나는 정말 순진하게 낚인 거죠. 자, 어쨌든, 근데 네. 안나는 더 큰 거 준비하고 있었죠. 야 이쪽에서 바꿔 쐈는데 저쪽에서 핵미사일 쏘는 네네네. 거예요. 레리가 자기 이제 성매매 했다라니까 안나가 갑자기 나는 그때 전시회 때 이후로 1년 동안 데니얼과 만나고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약간 즉흥적이었을까요? 언젠가 고백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먹고 있었던 것 같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못 보다가 먼저 얘가 이제 터트리니까 네. 연쇄 작용으로 같이 터진 거지. 그래 이제 쌍방과실이야. 했겠지. 클라이브 오웬이 아마도 내 생각인데 클라이브 오웬이 아마도 이 여자가 나를 떠날 것 같다라는 감을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할 얘기 있으면 너도 솔직하게 해봐라고 하고 굳이 성매매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먼저 포문을 연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왠지 그러니까 그런 나랑 느낌이 정민이도 들었거든. 그런 느낌. 아 진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 커플에서도 진실 고백 폭탄이 이어집니다. 데니얼이 앨리스한테 퐁탁 던지죠. 나 지난 1년 동안 안나랑 만나왔다. 고백을 해요. 이때도 데니얼이 하는 말은 나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웃겨. 이게 진짜 웃긴 말이야 이게. 결국 되게 솔직함을 가장해서 어. 그렇게 되게 폭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난 솔직한 사람인데 너는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그거는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 맞아. 너한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데 그게 뭔 개소리죠? 그쵸. 사랑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쵸. 그래서 결국 앨리스는 데니얼을 떠나서 사라져 버리고요. 네. 레리도 이제 헤어지고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어떤 클럽에 우연히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우연히 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레리는 앨리스를 여기서 좀 집요하게 추궁을 해요. 나탈리 포트만을 네. 클라이브 오웬이. 네, 본명을 말해라. 너 네. 도대체 누구냐? 근데 앨리스가 계속 자기가 제인이라고 말하죠. 네. 네, 뒤에 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각자의 파트너를 떠나 보냈습니다. 안나랑 데니얼은 이제 둘만의 관계를 갖게 됐죠.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데 레리가 이혼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클라이브 오웬이 줄리아 로버츠와 이혼해줄 생각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어느 날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레리를 만나러 가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레리가 서명을 해주는 대가로 마지막으로 섹스를 하자라고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안나가 또 승낙을 합니다. 너무너무 싫었던 거지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라도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끝내려고 하는 거. 그것만 한번 해주면 이제는 나는 데니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안 사람은 될 것 그만큼 같아. 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주면 계속 이걸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진짜. 아니 왜 이혼하고도 가끔 그냥 섹스 파트너로 만나는 분들 있다. 그거는 사이가 좋은 부부겠죠. 이혼했지만 사이가 나쁘지 않은? 어떻게 그랬어? 어떻게 사이가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 이혼을 해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나는. 그래요? 그럼 사이가 어. 나쁜데 어떻게 섹스 파트너가 되지? 아니 그래도 몸은 가까운 거지. 어. 마음은 멀지만. 어. 아니 그런 경우 있어. 그게 종종 있나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정말 싫은데 네. 있다면 피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서로가 외롭고 갑자기 너무 왜 안 이렇게 피해. 진지한가 했다. 너무 안 피해. 다 받아. 일부러 연출하고도 싶고요. 그죠? 아니 야, 아까 유승범이 미는 건 잘 피하더니만 이건 안 피하냐? 이게 한때 몸을 섞었고 결혼까지 했으면 정기적으로 이제 몸을 섞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미워 죽겠어가지고 헤어졌어도 몸은 쉽게 끌릴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혼 후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지. 너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네네네. 대부분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드물게 있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혼은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이 남자 이 여자가 너무 싫어져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재산 문제 때문에 헤어져야 네. 된다거나 뭐 그런 헤어질 경우에는 때 썩 나쁘지 않게 헤어지는 커플들 근데 그런 게 그리고- 있나요? 이혼이? 가끔 보면 거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둘 관계에 있어서 규책 사유는 어쨌든 간에 줄리아 로버츠한테 있잖아. 이혼을 원하는 것도 줄리아 로버츠잖아. 그럼 줄리아 로버츠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면
해야지. 그치. 뭐 하나 내줘야지. 줄리아 로버츠가 해주기 전에 계산이 확실하잖아. 주고 받아야지. 예. 맞아 해주기 전에 PD 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동정심에서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들으면 나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말까지 근데 듣고는 클라이버 오웨는 성욕이라기보다는 복수심이었죠. 목적이 확실한 네. 이 섹스였기 때문에 수단으로서의 섹스였기 때문에 네. 무조건 했어야 돼. 그날 그래서 클라이브 오웬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생각나게 하려고 정말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썼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딱 돌아와서 만나자마자 주드로가 한 대사가 있잖아요. 얼굴이 빨갛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상기돼 있는 거죠. 자, 돌아와서 그러네.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 그 대사를 쳐요. 어쨌든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데니얼을 만나는데 이게 뭐죠, 이 갑자기? 각종 전자기기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난 아까 자꾸 네네네. 그렇게 게임 광고가 뜨더라고. 애들이 뭐 이렇게 근데 그거 한 10초 지나야지 꺼지는 거 알죠? 야 앱을 좀 돈 주고 사 그러면. 나 거기 어느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앱 얼마 안 해요 그거 사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왔는데 데니얼을 만나는데 데니얼이 직감적으로 안나가 레리랑 자고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이 잤다는 걸 듣고 나서 싸우고 안나랑 헤어지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넷이 파탄이 났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안나는 결국 레리에게 돌아갔어요. 네, 둘이 그냥 결혼했습니다 다시. 네. 뭐 이혼을 안 한 거니까 그냥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데니얼이 뒤늦게 레리의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안나를 돌려달라고 세상지질하게 울면서 막 애원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레리가 여기서 데니얼을 아주 그냥 밟아버리죠. 네. 그리고 절대 안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자존심을 뭉개면서 음. 앨리스한테 돌아가 보라고 조언을 하면서 앨리스가 있는 곳에 주소를 알려주죠. 네. 그치. 걔가 너 많이 사랑하더라 하면 알려주죠. 예. 그래서 되게 불쌍하게 훌쩍거리면서 고마워하면서 문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불러. 마지막 사실- 시마이 해야 돼. 시마이. 사실 진짜. 앨리스랑 밤새도록 했다라고 시마이를 찍으면서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이건 거의 뭐 이우진이 올드보이 마지막 장면에서 오대수 밟아버리는 느낌이에요. 거의 그 정도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근데도 데니얼하고 앨리스는 다시 재결합을 해요. 네.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레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격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데니얼은 결국 물어봅니다 앨리스한테. 그날 레리랑 무슨 일 있었냐? 네. 대화만 했냐? 그 물어볼 때 표정도 참 가증스러운 게 아. 세상 쿨한 척하면서 물어본다. 어. 엄청 신경 쓸 거면서. 그래서 이때도 진실을 알려달라고 집요하게 물어보고요. 진실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일 뿐이야. 이런 말을 해. 본인이 제일 뻔뻔해. 동물 뻔뻔해. 연병하네 그냥 진짜 말도 안 연병 나와 오랜만에 진짜. 들어본다. 아 진짜 너무 빡쳐. 진짜 아. 그래서 이 말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말죠. 네. 둘이 그 끝납니다. 순간 나타리 포트만이 사랑이 사랑하지 없어. 않는다고. 그쵸. 딱 자르죠. 네. 선 확실하게 긋는 여자야. 제일 똑똑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데니얼과 헤어지고 다시 혼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앨리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여권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여권에 본명이 제인 존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앨리스 아이리스라는 이름이 데니얼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고 레리에게 말했던 이름이 진짜 본명이었던 이름. 거였죠. 음.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아주 매력적인 모습의 제인이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오롯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네. 영화 오프닝 그리고 엔딩에 똑같은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너무 굉장히 좋아요. 좋죠. 네. 정민이가 제목이 뭐죠? 좋아하는 곡. 더 블루얼스 도라. 바람의 딸 네. 한비아 씨죠. 저거 오차서 작가님이 잘하는 그런 건데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수영을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약간 거업이 유리한 게 창석이는 머리가 좀 큰 거 커진 것 같고 머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둘 다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겠네. 어떻게 가속화 시킬 수 없나요? 그럼 둘이 해야 돼. 둘 다 마약감의 길을 걷고. 수룡 양용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좋지. 얼마나 누구든 사랑할 수 있잖아. 너나 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네. 자, 이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의식은 과연 그 사랑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실에 대해서 이 영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진실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비슷한 예로 제가 방송에서 종종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예의를 내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에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는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잡아떼는 것 그쵸. 그게 상대방을 위한 예의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걸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를 줬다든지 뭔가 눈치챌 만한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거는 이제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상대방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거짓말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게 쉽게 안 되는 게 저는 보통 정확히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너무 뚜렷하게 걸리기 뭐 때문에 목격을 도 당해서 걸렸는데 삽입 상태에서 걸렸다. 너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하면서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최고였기 때문에 이 새끼 이런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씨발.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보통 아예 안 하는 게 애매하게 하면 다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주드로는 계속 그 진실에 집착하잖아요. 사실 그게 뭐 진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게 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저거 궁금증 호기심이 해소, 준 거죠. 네. 호기심을 위해서잖아. 둘의 어떤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캐묻지 않고서는 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넘고 넘어가도 이 여자가 날 떠나지 못할 것이다. 날 더 사랑할 것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이게 생길 텐데 나의 믿음과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쪽을 파고드는 거지. 나는 좀 다르게 본 게 답은 정해져 있는 답정너다. 주드로는. 아무 진실이 뭐였는지는 사실 주드로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답이고 그 답을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 상대방한테 이렇게 계속 그 진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진실을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주드로가 말하는 솔직함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의심하는 이 사실을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 이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 말이 맞다고 말해. 음. 내 말이 맞고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해라는 것인데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자기 보호 본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느껴졌는데 그럴 수 있겠다. 줄리아 로버츠는 자기 보호 본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캐물으면 다 진짜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 주드로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기가 유리하게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먼저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그 상황의 주도권을 전부 남한테 넘겨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줄리아 로버츠는 항상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끌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드로보다는 클라이브 오원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자기를 리드해 주니까. 자기를 좀 더 잘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런 느낌도 뭔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클라이브 오원이 줄리아 로버츠로 주드로한테 어떻게 평가합니까? 넌 애. 우울증. 우울해 울면서 엄마 찾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아무 일도 없으면 우울한 일을 만들어 그 여자는. 저는 약간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약간 요랬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혼자 생각하면서 우울한 일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일도 없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하게 지내면 되는데 나는 이래서 지금 우울한 상태야. 자꾸 내가 우울한 상태로 가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울한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연민인 거지. 근데 그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주드로 만났을 때도 그 전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지? 나탈리 포트만에 대한 좀 궁금증도 전 남편이 어린 아이를 좋아해서 이제 그녀가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진짜 과거에 좀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상황에 자기를 그 상황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계속 그 거기에 장면도-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 게 어린 여자 때문에 전 남편이랑 헤어진 상태인데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클라이브 오원의 여자가 클라이브 오원이 나탈리 포트만한테 가서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 그거 분명히 줄리아 로버츠 다 봤거든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잖아요. 보통 여자 같으면 어때요? 뭐하냐 너? 너 죽고 싶냐? 이럴 거 아니에요. 손모가지가 아마 절단이 났겠죠. 근데 줄리아 로버츠 그거 내버려 둔 다음에 그걸 핑계로 난 이렇게 우울한 상태니까 날 달래줄 사람이 필요해. 그럴 거면 주드로가 딱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제 생각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우울함보다는 심심함을 못 참았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기 보호 본능은 이런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는 거죠. 내가 이래야 되는 상태야. 자기 합리화처럼. 나는 지금 주드로 같은 새끼가 하나 있어야 돼. 이 새끼 갖고 놀면서 클라이브 오원이 또 어린 여자랑 바람피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천불이 나 위로 나는데 받아야지. 그걸 클라이브 오원한테는 절대로 고지고대로 얘기 못하고 주드로랑 놀아나는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걸 클라이브 오원한테 얘기를 해. 그치. 스스로 숨길 계속 거면 부르는 끝까지 숨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었고 오히려 진짜 솔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탈리 포트만 아니에요? 나탈리 포트만이죠. 네. 끝까지 솔직히 자기 이름도 속였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요. 이름이라는 거. 대신 다른 얘기는 다 진짜였잖아요. 근데 소설 원작인가 연극 원작에서는 나탈리 포트만이 나중에 죽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마도 이 배드 엔딩을 통해서 되게 아이러니를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가장 높고 가장 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의사가 높아요, 스트리퍼가 높아요라고 물어보면 스트리퍼가 높아요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직업도 천하고 뭐 돈도 제일 없고 그렇지만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러지만 가장 솔직하고 가장 용감했던 나탈리 포트만 사망해 버리고 이런 결말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는 정반대죠. 나탈리 포트만이 좀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걸으면서 마무리하는 그 엔딩이 네, 연극과는 많이 다른 것 같고 180도 다른 것 같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는 네. 소리죠. 그 방금 겁이 이야기한 줄리아 로버츠의 감정은 그렇게 그 찾기 어려운 감정은 아니에요. 많이 많아요 감정입니다. 주변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 그래서 꼭 유부남만 골라 만나는 여자애도 있다. 있거든. 주변에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속에도 많이 등장하고 네. 실제로도 자신을 계속 불행한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네. 불행의 위치로 찾아가는 여자들이 있거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서 양지로 갈 수 있어도 음지로 가는 여자들이 있어. 맞아요. 네. 그래놓고 나한테 햇빛이 오지 않는다며. 그거를 또 남자를 유혹하는데 무기로 사용하기도 쓰죠. 합니다. 은연중에. 뭐 우울한 걸? 아니 그렇게 가련한 걸. 가련한 걸. 남자 또 보호 본능 있잖아요. 네, 그 가련함의 시작은 다 결국 본인이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4명 중에 제일 쌍놈 혹은 쌍녀는 줄리아 로버츠라고 봅니다. 그리고 되게 매력이 없어요. 줄리아 일단 로버츠? 네, 그 나탈리 포트만은 솔직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잖아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는 그냥 계속 우울한 그 표정, 아무 표정 변화가 없고 보면서 엄청 답답했어요. 제일 수동적인 캐릭터잖아. 네. 자기가 뭘 결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결정에 따라가 그냥. 결정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만 할 뿐이야. 그래서 아까 피디박 장면도 내가 그래서 그게 되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가면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면서 끝까지 뭐라고 궁시렁대기는 해. 나 너 이거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불쌍해서 해주는. 그래놓고 또 하고 나니까 또 흔들려. 흔들려. 종잡을 수가 없는 캐릭터야. 그리고선 사실 주드로 입장에서는 그걸 눈치챘을 때 캐물을 수도 있거든 사실. 꼭 해볼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짜증 난다고 가가지고 뒷담화 존나 깠어. 진짜 울면서 엄마 찾는다고. 야, 다 얘기했어 그걸 진짜 또. 쌍년 아니. 또 등장합니다. 개 잡년입니다. 근데 저는 네 명 중에서 제일 좀 별로인 캐릭터를 꼽으라면 저는 주드로입니다. 그렇죠. 저도 뽑으라면 주드로랑 주드로예요. 줄리아 로버츠가 거의 막상막한데. 막상막하죠. 네, 보면 주드로는 찌질한 거지 남한테 이렇게 막 피해를 더 크게 입히진 않았어. 아니지 엄청 피해를 주지. 왜냐하면은 줄리아 로버츠 주드로는 호실라 했으니까. 주드로는 뭐냐면은 여자친구를 처음 만날 때는 뭐 다행히 솔로였는데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그 줄리아 로버츠한테 마음이 생기고 흔들리고 이런 거가 뭐 고민이 없어. 얘는 맞아. 그냥 대시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생기는 거를 대사에도 보는 나오는데 여자. 나탈리 포드만이 사랑은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그 길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너는 그 여자를 선택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고민이 없어. 그냥 자기가 마음이 가면은 그냥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지. 나탈리 포트만으로 넘어온 것도 환승이었고 네. 나탈리 포트만에서 줄리아 로버츠로 간 것도 환승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적극적인 고민이 환승이었죠. 없어. 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사랑하면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책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순간순간 자기 마음 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선택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 근데 그걸 손문선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왜죠? 너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남의 입장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거기다 갖다 한데. 붙이지 마세요. 어디다가? 거기다가 여기 사랑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 둘 다 얘기 들어봐야 된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주도로는 자기주도적으로 선택을 했잖아. 근데 줄리아 로버츠는 안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주도적인 게 뭐 중요해? 나는 차라리 줄리아 로버츠가 난 것 같아. 그래. 그래? 그 주드로는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나 그 뭐야 줄리아 로버츠랑 잤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또 막상 앨리스가 떠나려고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마음은 또 아파가지고 너 갈 데도 없는데 어쩌려 그래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차라리 줄리아 로버츠처럼 그냥 줄리아 정해진 로버츠 틀 같은- 안에서만 움직이면 괜찮죠. 줄리아 로버츠 같은 성격은요. 상상 가능하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예상. 돼요. 이거는 애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을 음. 만나면 그냥 만족하면 살 수 있어요. 적당히 우울함을 유지하면서요. 그래서 클라이브 오원이 최적이에요. 돈 잘 벌죠. 의사니까 전문직이고 명성 있고 하지만 적당히 무관심하죠. 줄리아 로버츠한테. 그리고 클라이브 오웬이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게 아닌 게 나탈리 포트만 보자마자 얼굴 만지작대고 막 이랬잖아요. 네. 욕망이 없진 않아요. 근데 둘은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안 저는- 잤을 것 같아요. 저는 잤다고 봅니다. 저는 안 잤을 것 같아요. 저는 핑계김에 잤을 거라고 봐요. 핑계김에? 어떤 핑계? 그러니까 클라이브 오원도 자기 합류를 한 거예요. 근데 클라이브 오원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무조건 나탈리 포트만이 선택할 수 허락을 있어. 해야 할 수 있는 관계인데. 나탈리 포트만의 선택이 어땠냐고. 만약에 클라이브 오원이 주도권을 가졌다면 100% 했겠지만 저도 안 했다고 봐요. 저도 그러면 나탈리 포트만이 결정이라면 안 했다고 봐요. 그 나탈리 포트만이 계속 옷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장면인데 줄리아 로버츠는 섹스씬 있어도 옷 벗는 장면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속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 그 흰 셔츠를 죽어라고 입고 있어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임신했을 때 찍었나 저 여자가 왜 옷을 안 벗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 네. 제가 너무 더러운 상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와 상징이 있었을 것이고 나탈리 포트만은 했으면 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씨는. 떠났겠죠. 잠깐만 했다고 하지 않나? 마지막에 나탈리 했다고 포트만이? 하는데 근데 그게 나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인 것 한 같아. 얘가 듣고 싶은 됐어. 얘기가 이거구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왜냐면 내가 안 했다고 해도 이제 안 믿을 거니까. 안 믿을 거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홧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실제로는 안 한 것 같았어요. 나도 안 했다고 봐요. 오장석 씨는 왜 했다고 생각했죠? 하고 그냥 싶어서. 자기 하고 싶어서. 얘도 그러니까 그 주드로처럼. 주두마야 주두마. 주두마 영감이야 주두마 영감. 주두오. 내가 나타낼 포트만이었으면은 얼리우드 이태곤한테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다. 이태원이 워낙에 힘좋아 보이니까. 아니 얘는 아까 저기 뭐죠? 방자전은 야동으로 보고 이 영화는 VR로 봤네. 이 영화는 뭔가 감정이 약간 힘을 불편한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찐으로 대사를 이렇게 많이 날리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걸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의 인간 수업도 중간에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봤어요. 그 뒤로는 이것도 보는 내내 뭔가 감정을 너무 끝까지 몰아붙이는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결국 한 명씩 다 쓰레기가 돼야 돼. 쓰레기가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창석이 정작 쓰레기가 그걸 못 본다는 거.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기 혐오. 아까 소문선이 그 욕하는 거랑 비슷한 비슷하네요. 느낌이에요. 동족 혐오가 진짜 제일 심하구나. 제일 심해. 원래 제일 비싼 사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쓰레기로 몰아치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오창석이랑 M장은요 의자에 묶어놓고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 이런 영화 틀어주잖아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럼 얘네들은 국민의힘에 붙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나 근데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봤어요. 저 그거 나름- 진짜 인생 영화예요. 그것도. 인생 영화까지는 네. 아니고. 왜 인생 영화예요? 저는 그 여자의 그 일생이 너무 약간 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라고? 네. 아니 약간 난 현실적이라기보다 되게 불편했는데.
되게 의외로 과장돼 있죠. 공감 가는 포인트가 너무 그치. 많아요. 과장은 돼 너무 있는데 많아요. 있어요. 중간에 에센스는 뭐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있는데 나는 상황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라 그렇지.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예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그거 좀 힘들긴 아니 힘들어요. 근데 거기 나온 여자 주인공이 너무 답답하지 않아? 너무 수동적이잖아. 아 근데 저는 제가 좀 수동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캐릭터의 마음이 이해가 가거든요. 분명히 공감 포인트가 네. 있어요. 그래? 있기는 있어요. 아니 나도 봤어요. 재밌게 봤고 중간 중간에 색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쵸. 예쁘기도 하고. 근데 너무 가학적이잖아 주인공한테. 끝에 완전 돼지가 돼가지고 히키코모리 돼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 죽잖아. 아 너무 힘들었어 보는 내내. 아 근데 나는 앞으로도 안 볼 것 같네요. 절대 보지 마. 네. 일본 영화가 그런 걸 되게 양쪽 극단이잖아요. 네. 완전히 주인공을 비참하게 거의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비참한 감정을 다 겪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막 화려하게 표현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이중으로 매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역설적으로 뭔가 맞아. 더 불쌍해 보이고 막 그녀의 일생 자체가 진짜 이건 약간 거의 포르노 수준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 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약간 너무 변태적인 불행만을 전시하고 있는 포르노가 아닌가. 불행 싶어. 포르노 같았어 진짜. 그래서 그건 갑자기, 약간 저는 만취 상태로 봤거든요. 근데 만취 상태로 보니까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막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엄청 오열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그리고 그게 어떠냐면은 갑자기 그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면 맞아요. 어린 시절부터 되게 네. 사랑을 못 받았잖아. 네. 그게 뭔가 그 어린 시절에 결핍이 있는 결핍. 사람들의 마음 정중한 걸 딱 건드려요. 맞아, 엄청 맞아, 건드려. 맞아.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박하사탕이 정말 힘들게 만들죠. 그죠 힘들죠. 나 얼마 전에 다시 봐볼까 하고선 시도했다가 안 되더라고. 네, 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 그 돈 훔쳐간 그 뭐냐 학생 한테 물려가지고 걔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힘들었어요 나도. 근데 재밌게 봤어 근데. 재미는 있어요. 힘들어서 흥미진진하기는 재밌게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클로저 작가가 얘기하다가. 클로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말이 별로 네. 없네. 저는 나탈리 포트만을 되게 좀 그나마 좋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4명 중에서는. 네. 근데 이 여자가 전 제일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수적. 이름을 마지막에 이름 밝히지 않은 것 빼고는 다 밝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탈리 포트만은 어떤 캐릭터라고 느껴졌냐면 되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남자를 만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있는 거예요. 난 이번에 이런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미국 여자가 영국에 와서 사는 것도 되게 난 할 수 있어. 난 여기 가서 살 거야. 이런 남자를 만날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날 배신했어. 그러면은 가차없이 떠나는 거는 좀 안 좋게 보면 자만일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좀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할 거야라는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가차없이 떠나는 것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감정에 되게 많이 좀 매몰돼 있는 느낌? 정반대 느낌이네. 네, 나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즉극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즉흥적으로 보이게끔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직업도 스트랩 걸로 설정해 놓은 것 맞아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겼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4명 중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캐릭터 중에 가장 거짓말을 세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거음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자기 보호의 일환으로 다 그렇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 같은데 나탈리 포트만은 가장 안전한 자기 보호 장치 네. 하나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네. 오픈하는 스타일이고 줄리아 로버츠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 그게- 여자가 스트랩걸이지만 아무랑도 안 잤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은.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랑 완전 양극단에 있다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진짜 이거를 직업을 이렇게 설정해놔서 그렇지 저는 이 여자가 아무랑도 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드로의 배신이 더 좀 아프게 느껴졌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4명 중에서는 이 나탈리 포트만이 보수적이라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좀 유일하게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이 혼자 달라요. 네. 이 넷 중에서. 사랑이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공허한 거라고 마지막에 말하지만 사랑을 퍼주고 되게 믿음을 확실히 주는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요. 아니, 누구보다 사랑을 주는 되게 확고한 사람이에요. 확고한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확고한 가치관을 바꿀 생각도 없고 절대 변화하지 않아. 맞아. 그리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던데. 아니 근데 줄리아 줄리아 로버츠는 로버츠는 아니잖아요. 근데 줄리아 그러니까 로버츠 현실에서. 같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연인을 이렇게 오래 같이 만나고 동거까지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름을 속였대.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부정하는 느낌. 예, 장하는 느낌이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이 진짜 뭘까? 저는 제 안에 그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또 해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사회적인 관습이랄지 어릴 때부터 형성돼 왔던 어떤 그 모든 분위기와 환경 그런 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 가끔 드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가 내 탈출구였잖아요. 그래서 영화 진짜 많이 봤잖아. 그래서 어느 날 여자친구랑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원성이 높아지다가 섬뜩한 거야. 내가 방금 한 얘기가 영화 대사야.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나서 얘기를 했는데 영화 대사야. 그럼 잠깐만. 내 감정이 지금 이게 진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잘하면서 알게 모르게 학습 많이 당해요. 그럼요. 그럼 무의식에 지배 당합니다. 그럼요. 그 우리 학교에서 당장 뭐라 그럽니까? 남자들은 남자 고등학교 가면은 좀 때리고 아파하고 막 이러면 남자 새끼가 남자 새끼 못하게 이런 거서부터 교육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집도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전 세계 탑이에요. 아픈 척 안 하는 걸로는. 그러다 맨날 50대 막 돌연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러다가 죽어버리잖아 그냥. 역시 이야기 끝은 극단적 설정. 매운맛으로. 다소 당황스럽다. 바로 사망했어. 약간 너그 자극 중독 말 이런 것 같아.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주의식으로 맞다가 깜짝 못해서 급 사망. 죽이지 않으면 내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전달 안 될 것 같은 완벽하지 강박이 있는. 않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영화를 또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의 각자 나이에서는 지금은 사랑이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도 모르겠어. 네. 진짜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문선 씨는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공감 포인트가 달라져서 네. 제가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주드로가 하는 얘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랑한다면 진실해야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나 100% 거기에 공감했었거든요. 그쵸, 그런 건 20대 때 풋내기 20대 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 봤다. 연연하고 네. 작은 디테일에 연연하고 무조건 큰 진실해야 의미 돼, 막 이런 거. 그런. 그 제일 중요해. 진실이 막 약간 무슨 진리처럼. 이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만 이 여자가 나한테 했던 아주 살짝의 말실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20대거든. 맞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좀 말실수하고 잠깐 행동 그렇게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 맞아요. 그게 그래서 다르지. 안 싸우게 되더라고. 싸울 일 20대 그래, 때. 아이 뭐 저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때는 순간적인 그 작은 감정에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번에 보는데 똑같이 그 포인트가 네. 왜 이러니 얘네들 정말 얘들아 왜 이러니 너네 막 어. 왜냐면 얘네 지금 다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잖아. 네. 이 그렇지. 극 중에서는 뭘 그런 걸로 싸워. 뭘 그렇게 진실을 원해. 아니야 그거 안 중요해. 막 근데 그렇게 보통 이제 되더라고요. 싸움도 이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서로 비슷비슷해야 싸움이 되거든요. 아. 네. 만약 여기서 클라이브 오원이 정말 대인배라서 뭐 괜찮아 만날 수 있지. 그래서 헤어져 줄까? 그럼 줄리아 로버츠 아니? 그럼 나랑 계속 살아. 나 만나면서 쉬냐면 걔도 만나. 나 없을 때 너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니까 고맙네.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싸움거리가 1도 없어요. 근데 얘네 아니 4명에서 일단 나탈리 포트만은 뺍시다. 얘는 일단 전모를 다 몰랐으니까 빼고 이 3명은 정말 정신세계가 딱 비슷한 것 같았어요. 약간 나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상대방은 공격해야 돼. 어. 그리고 내가 보호받는 길은 상대방을 밟아버리는 길이야. 클라이브 오웬도 마지막까지 주드로 밟아버리는 거 봐요. 그 정도면 그냥 아름답게 끝내도 돼요. 어차피 줄리아 로버츠가 걔한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서로 좋게 끝낼 수 있잖아. 근데 아니잖아. 뒤에다가 계속 칼 던지잖아. 아니 왜냐면 자기도 한번 이혼 직전까지 갔잖아. 상처 입고. 그러니까. 그냥 줄리아 로버츠 정말 사랑했으면 그냥 내가 이 여자 찾은 걸로 만족한다. 이 과거 일은 과거 일이니까 묻고 가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다 복수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클라이브 오원이 줄리아 로버츠 끝까지 데리고 사는 것도 복수로 보였어요. 아 이거 내 그들 앞에 두는 거. 왜냐면 마지막에 상당히 공허해 보였어. 그쵸. 그치? 서로 행복하지 않은데 맞아. 전혀 행복해 보이지 붙잡고 않았어. 사는 거지. 근데 딱 들어가면 그럼 딱 이러고 있잖아요. 네. 행복한 사람 이러고 안 있어. 뭐야 전화 왔어. 왜 네가 집에서 그러고 있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어머, 10시 어머, 54분인데 어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어쨌든 뭐 사랑 얘기가 나와서 딱 할 얘기는 없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이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요즘에는 맞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상대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나 범주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계속 더 많이 생각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형성되기 전에는 20대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확고하게 뭔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또 그 사람도 함께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기적인 관계 설정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창석 씨는 제가 지금 그냥 딱 느낀 거는 아직 그래도 좀 순수하다라고 생각이 좀 됐거든요. 저만 순수한 사람이 왜냐하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이제 하자면은 이게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그 상처를 내가 나 스스로가 이제 다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내 자기 보호를 만들고 벽을 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창석 씨가 얘기한 부분은 그래도 누군가와 같이 간다라는 게 아직 같이 안 살아봐서 그런가 봐요. 아직 되게 순수한 지점이 있다. 살아보면 달라요. 나는 요즘 좀 부쩍 느끼는 건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랑은 동거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한 공간에서 함께 살지 않는 것.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동건이에게 전화 왔나요? 네. 저는 그거 같아요. 옛날에는 최대한 많은 것, 뭐 100이면 100 중 90 이상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100개 중에 한두 개만 확실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나머지를 각자 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럼요. 것. 그게 사랑이다 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 먹으면서 부쩍. 근데 관계가 좀 오래되다 보면은 되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예전에 너무 많이 싸웠으니까 양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 너무 서로 양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막 이런 거 옛날에는 막 뭐 나 없이 혼자 뭘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약간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나이가 든 것 같아서 관계를 빨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저거 같아. 수단적인 문제인 것 같아. 그냥 긴장감이 한 번씩 있어줘야 뭔가 우리 관계가 너무 편하게만 가는 것이 그냥 불안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긴장감을 주고 싶은 그냥 긴 과정 안에서의 하나의 그냥 이벤트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그럼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겠다. 결혼은 꿋꿋하게. 또 다른 문제고 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큰 이벤트는 결혼이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라.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된다. 그 사람만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너 이제 결혼할 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입니다. 네 인생도 망가져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연인이 이제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이벤트는 사실 이별 아니면 결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시점에 좀 고민이 많이 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벤트는 이별 아닌 결혼이야. 되게 쿵하네요. 뭔가. 죽음도 있어요. 너무 진짜 뭔 뭐를 못해. 불쌍하겠다는 거지. 뭐 안 좋은 전화였어요? 아니요. 죽음도 있고 뭐 발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아주 작은 이벤트가 생겨도 괜히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꼭 이 관계에서 말고 다른 관계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은 막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설레이지. 그리고 또 가끔 그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도 한 번씩 이렇게 싸우고 나면 되게 시원해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의 싸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시원함에 중독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시원하게 끝냈죠. 아예. 다시는 싸울 일이 없도록. 아주 시원하게 통쾌하게. 네. 여기 이벤트는요. 예. 육해상쾌 통쾌 이혼 이런. 여름에 선풍기 바람을 생각하고 시원함을 오랬는데 겨울에 혹한기가.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네네네.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연예인들 스캔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항상 생각해 왔던 건데 간통법 같은 경우도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법이고 이거는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재상님도 사람 마음은 어떻게 못한다. 맞아.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엄숙주의, 성적인 엄숙주의에 또 이 말하면 또 나한테 존나 욕 달리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뭐 TV나 이런 데서 누구 스캔들 하나 터지면 막 엄청나게 손가락질하잖아요.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보라고 저거 막. 근데 저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다 어디서부터가 바람인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내가 순간 욱했어. 그건 바람이 아니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가 한 건 바람이야. 구체적인 거 못 들어봤는데. 어디까지가 바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해봐. 어디까지가 바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지만 않는 바람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중에 제일 설레 보였어. 그래 인정할게요. 원래 사회 통념상 네가 한 건 바람이 맞거든. 그래서 네가 원하니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봐줄게.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장기를 나눠주지 않은 바람 아니야. 서로 높여갑시다. 바람의 기준을 네. 조금씩 높여갑시다. 높여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동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사실 범죄는 아니잖아. 물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되게 험한 일이지. 엄청난 마음 고생이고 실망을 주게 될 것이고. 근데 이거 자체를 너무 사회적으로 완전히 터부시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은요, 당장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브래드 피트만 봐도요. 그럼요. 네.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잘 살다가 안젤리나 졸리랑 바람 나서 헤어지고 또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또 결혼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혼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지는 거를 결혼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너무 안 막았으면 좋겠어요. 거였다 참 애쓴다. 애써. 아니 이게 정말 널 응원하는 많은 아니야, 남성들이 있다. 이게 정말 이게 마지막까지 그냥 웃기는 장난으로 돼버리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정말로 이 사고 방식에 세상 진지하네. 사고 방식이 진짜로 좀 문제가 이 있다. 진심에 아니, 10점 얘기는 만점에 근데- 10점 드리겠습니다. 눈이 아니. 항상 겁이 얘기했던 바이니까. 이거는. 약간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네. 프랑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럼 아예 진짜 결혼을 안 하겠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니, 내 근데 이게 주변만 좀 그렇게 됐으면 진지하고 싶다며 이 개새끼야. 진지하고 싶다며. 생각이 바뀌었어.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네. 어쨌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끝내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름답게 끝나는 게 어딨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면 다 추잡한 거지. 그냥 어떻게? 그 상대한테 어떻게? 내가 형이 만약에 너무 새로운 사람이 눈에 잠깐만, 나 들어왔어. 조금 이 실험실에서 내가 제물로 쓰이는 거 없어. 너 이 새끼 자연스럽게 나 감을라 그런다? 야, 씨. 아 들어왔었는데.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지금 내가? 치즈 바로 위에 올려 있었거든. 올가미 위에 치즈 하나 바로 있었거든. 좆될 뻔했어요. 손가락 아주. 딱 넣기만 끝나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그냥 낮에 몰래 짐을 다 빼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약간, 이별은- 타협점을 찾아서 이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솔직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해야 된다.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지를 남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거는 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솔직한 거랑 상대가 원하는 솔직함은 맞아.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고 정확히 말해줄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왈가왈부해서 감정을 싣는다던가 안 돼, 안 돼. 뭐 어떤 관계까지 되었다던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이걸 무기로 쓴다거나. 정확하게 나는 이 관계를 끝낼 거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정확함은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아, 생각해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조영남 씨하고 이혼했던 윤여정 씨가 처음 TV에 다시 복귀했을 때 시청자들 반응이 그거였어요. 어디 저 이혼한 여자가 TV 화면에 나오는 얼굴을 와, 지금 비치느냐. 생각하면 진짜 미친 거지.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요? 뒤에서 욕하는 거랑 앞에서 욕하는 것만 달라졌지. 지금이라고 뭐 많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혼에 대한 이혼에- 거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욕해요 손문선. 아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만 아니 전 앵간히 욕하는 이혼에 것도 대해서 죄는 욕한 적 아니에요. 없어요. 제 인성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혼에 대해서는 설명하죠. 왜냐하면 그걸 소문선이 싫어하니까. 네네네. 설명하죠. 저는 언니를 보면서 되게 용기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이혼을 아 하는 누나는 용기 없는 여자다. 저 원래 용기가 없어요. 그냥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의외예요. 말라고. 의외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수동적이고 약간 그냥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혼을 결심하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되게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한다는 거는
진짜로 되게 용기가 엄청 필요한 일이긴 맞아요. 해요. 네, 그럼. 엄청 필요한 일이긴 한데 뭐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피치 못하게 꼭 그 길을 선택해야만 된다면 네. 해야죠. 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긴 해야죠. 할 일이라면. 그리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그쵸. 것 같아. 또 이건 더 맞아요. 커지죠. 아예 다른 차원. 네, 맞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거. 네, 왜냐면 그 아이의 인생도 끝까지 생각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 아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의 이혼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싹 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정민현님한테 궁금한 네. 게 되게 수동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한 번도 먼저 이렇게 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대신 정민현은 분명히 아까 줄리아 로버츠처럼 그 신호 그러니까 출발 신호를 여러 번 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남자들이 그거 딱 보고 감 잡는 놈은 달려들 거고 못 잡는 놈은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러고 말았겠죠. 그 출발 시도총 갖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빵빵 쏜다 그러더라고. 얼굴에 대고 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신호 듣고도 출발 안 하면 얼굴에 쏜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좀 그런 타입이어서 비겁한 타입인 거죠. 용기가 없고. 아니, 근데 아니요, 대부분 비겁하지 그래요. 용기를 내는 않아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대부분의 남자들도 여자들이 그렇게 사인을 줘야 움직입니다. 여자들이 그 사인 없이는 절대 안 움직이는 남자들 프로일수록 더 그래요. 그 프로일수록 그 좀 미세하더라도 알아채기가 좋은 거지. 잘 알아채는 거지. 그건 이제 경험치지 경험치. 경험치지. 예, 근데 이제 미숙하면 여자가 아주 작은 사인을 보내면 모르는 거지. 아예 몰라요. 어. 네. 그리고 잘못 알아듣죠. 응. 싫어서 한 사인은 좋다고 오해하고 어떡해. 더 해봐라고 한 사인을 아 싫은가 보다 이러고 그건 그만하고 진짜 너한테 쏜 총인데 너가 너무 싫어서 요일당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출발 신호총으로 잘못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건 있어. 네 심장에 대고 쏜 총이라고 사라지라고. 아니 근데 이런 어. 거에 되게 전형적인 게 뭐 옛날에 짝 같은 거 보면은 어. 진짜 이런 분들이 아. 있어요. 분명히 여성분은 신호를 줬는데 네. 남자분은 못 알아듣고 다음날 아침에 뭐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준다거나 난 당신이 부담스럽다고 눈빛으로 온몸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는 짝에 분들이 나오신 있더라고요. 분들은 약간 간절함 때문에 그 감시관이 마비된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든 짝을 그럴 수 지어야 된다. 있겠다. 그리고 갇힌 공간에 있다 보니까 맞아. 사고도 같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 그런데 모아놓으면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여기서 나만 짝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느낌. 그래서 미쳐버리면 아마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닌 것도 사랑으로 몰아가는 맞아, 그런 맞아. 좀 많았을 거야. 카메라 앞에 또 있고 하니까 더 긴장. 싸이 예전에 끝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늘 느끼지만 잘 되던 것도 잘 안 돼. 맞아.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PD들은 악마같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저 비응신 새끼. 아이고. 아니 사회에서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뭐 맞아. 수학, 학교 성적도 좋고 체육도 잘하던 애가 군대만 들어가면 걸을 때 오른발 다리가 같이 가거든. 그게 왜 그랬어? 그 옆에서 보면 존나 웃긴다 이거. 이게 아니, 세상 똑똑하던 애인데도 이렇게 돼 다. 그리고 엄청 나도 진지하잖아. 내가 병신 같은 거 아는데도 안 되잖아. 맞아요. 말리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말리면 그렇게 돼요. 진짜. DP 저희가 일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명장 제대하자마자 편의점에서 털리거든.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안 돼.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는 시간은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나 네. 필요하죠. 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 총평하고 점수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 영화를 인생 영화를 꼽은 정민여 씨부터 가죠. 네, 저는 이 네 명의 캐릭터가 다 이해가 가요. 한 명 뭐 누가 더 나쁜 놈, 나쁜 년 이게 아니고 각자마다 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네 명 다 이해가 가고 사랑을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낸 이런 영화. 그리고 또 내 사랑은 어떻지? 사랑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영화여서 너무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 나탈리 포트만이 사랑이 어딨냐. 그러니까 주드로가 계속 난 널 사랑해 하니까 사랑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있다면 좀 보여달라. 막 이렇게 하는 대사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인생 영화니까 네. 1점은 왜 뺀 거예요? 나 그게 더 궁금하다. 그게 20대 때 봤을 때는 10점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아까 그 은선이랑 얘기했듯이 공감이 그러니까 뭐 가기는 하지만 20대 때보다는 조금 덜 가는 느낌이 있어서 1점 뺐습니다. 오케이. 네. 창섭이는? 저는 뭐
마영감이 더 좋았기 때문에 6.5점. 아, 그 정도예요? 마영감. 마영감이 더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인생의 사람 롤모델.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어쨌든 이거는 그렇죠. 사실 또 불편한 부분도 많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가 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유가 없지만 헤어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하나씩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같았어요. 여기도 저는 나탈리 포트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나 나의 진실이 비루하기 때문에 나는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싶었던 거지. 근데 나의 행동을 거짓으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대로 찐으로 붙었던 것 같은데 이 약간 이제 경제력이 없는 남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결혼까지 못 가듯이 나의 뭐 하나는 끝까지 안 들키길 바라는 거지.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할 수 없는 나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남자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 저는 나탈리 포트만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저는 나탈리 포트만이 되게 감정이입이 좀 많이 돼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 이유 없이 시작했었던 거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걸 뭐 굳이 용각산처럼 해석을 하자면 사고로 만났는데 어쨌든 그 사고에 의해서 만난 바이 액시던트는 우연이라는 뜻이잖아요. 늘 우연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이유가 생기면 헤어지는 거죠. 그 사랑의 반복이 계속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4명 중에서 어떤 캐릭터의 모습이 내 아이에게 가장 많이 좀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줄리아 로버츠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엠장은 나도 약간 결국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주변 영향을 많이 받고 절대 상대방의 피드백 없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정도 사인이면 됐다 싶을 때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한 거지. 네,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작가가 이제 나탈리 포트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숨겼다 이름마저도 숨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 가서 내가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거기서 살면 거기서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모를 때. 전 나탈리 포트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사는 곳을 옮겼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음. 다시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 맞아.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게임처럼요. 네네. 뭐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고요. 볼 손문선 점수 때마다 안 느낌 좀 줬어요. 다르고요. 예? 손문선 점수 안 아, 줬어요. 점수 안 줬어? 네네네. 아니 이제 아니 얘기를 아직 안 본인 했어요. 얘기. 아 마무리 멘트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내 점수. 제가 감히 진행에 전화 끼어들었네요. 오고 나서 뭔가 뭐가 멘트 털렸어. 네. 오늘 집에 빨리 오래? 주차장에 차를 세웠거든. 아. 근데 차를 빼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주차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 그래서 얘기는 해놨어. 나 지금 방송 중이라 못 움직이고 3, 40분 있다 내려갈 거다. 이 밤중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끼는 차를 걱정돼서 지금 어떻게 아니, 빨리 별로 본인 괜찮아요, 얘기하고 이제. 그럼 먼저 가.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줘? 나 나간 다음에 욕하려 그러는 거? 아니. 쟤도 많이 초조해 보여서. 상처가 있네. 자기가 없으면 욕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이 그렇네. 있어. 아니 왜냐면 이 중에 한 명 없으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욕할 거거든. 그것도 막 진실이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영화는 7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되게 나탈리 포트만 같다고. 저는 약간 항상 먼저 작가님이? 좀 제가 좋아하면 성고백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제 확신에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는. 그리고 제 확신이 차면 무조건 가차없이 헤어지고 하지만 또 후회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게 뭐 꼭 나탈리 포트만 같진 않지만 이별하는 순간이나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은 그 사람의 확신에 움직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수동적이지 않고. 근데 다만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라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슷하다고 했던 점은 절대 약간 속을 보이지 않는 점 같은 거 진짜를 약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나탈리 포트만을 좀 경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저랬나? 그러니까 물론 저 여자만큼이나 솔직한 적은 없었던 것 역시 같은데. 여기에도 등장하죠. 동족 혐오.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 그 캐릭터만큼이나 솔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사랑을 시작하거나 헤어질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그랬고 저는 7점입니다. 네. 다들 점수가 생각보다 낮네. 네. 아니 어렸을 때 봤을 땐 더 높았던 맞아. 것 같은데 저도요. 그렇죠. 나이 먹고 보니까 약간 시시하더라. 약간 유치하죠. 유치하고 시시해졌어. 때묻기도 하고. 나 20대 때
30대 초반에 봤나 이 영화를? 그때는 진짜 뭔가 삶의 큰 화두를 던지는 듯한 맞아, 느낌이었거든. 맞아. 근데 근데 지금 나이 보니까 먹으면, 뭐 이렇게 시시해. 아, 나이 먹으면 다 이런 이유로 한두 번씩 싸워보거든.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보니까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네. 저도 옛날에 봤을 때는 한 9점 정도. 네. 근데 다시 보니까 7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1점 정도 드리고 싶고 약간 근데 그런 평을 받았거든요. 이 영화는 20대 때 볼 때랑 30대 때 볼 때랑 40대 때 볼 때 다 다르다와 다들 그렇대요. 그거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가 뭐 연애할 때 볼 때, 아, 그치. 헤어졌을 때 볼 때, 맞아. 그다음에 결혼하고 볼 때, 이혼하고 볼 때 다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랑 중일 때, 뭐 헤어졌을 때 다 다르다고 하는데 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또 너무 다르게 보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스트레인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 아까 창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 빠질 때는 교통사고처럼 진짜 우연히 그 낯선 사람과 스트레인저가 들끼리 만나가지고 클로저가 되길 원하잖아요. 네. 근데 사랑에 빠져서 클로저가 되면 될수록 서로 발견하는 거는 절대 클로저가 아니다. 서로 발견하게 되는 건 다시 스트레인저인 거야. 막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랑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게 훅 다가올 때가 있거든.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는 아니지만 사랑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몇 점? 7점. 7점. 네. 저는 약간 세상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되게 사소한 진실을 이런 영화 볼 때마다 깨달아요. 없지 그럼. 네. 누가 나를 이해해. 근데 심지어는 나도 나를 다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내보내는 모습들 중에 이건 내게 아니야. 이건 연기고 진짜 나는 따로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요. 꼴배기 싫은데 계속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본질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하고 살아요. 그게 나는 성격도 컨디션인 것 같아. 아니야 늘 똑같은 성격이 나오지 않잖아. 그건 당연하죠. 상황에 어. 따라서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잠을 푹 잔 날은 뭐 기분 굉장히 좋아. 안이 넓어져요. 너무 네네네. 넓어져요. 그리고 근데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막 방송 밀려 있고 이러면 영수증 드릴까요? 이 말도 짜증나. 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방향성은 늘 같겠지만, 그지만 그 안에서의 이 컨디션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 아 그럼요. 그 집 앞에 스타벅스 들어갈 때 내가 항상 커피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드라이브스루 해서. 그러면은 그냥 거기 바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커피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다른 동네에 있는 얘기도 있어. 경기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안 들어가는 남자들 보통 육아하는 아빠들이 그렇다고 하던데. 맞아요.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한 계속 시간은 뭐 있다가. 게임하고 막. 아 근데 그럼 놀라운 진실이에요. 육아보다 힘든 게 동거예요. 그렇다면 난 절대 안 하고 싶다. 자, 이건 다 컨셉이에요. 웃기려고 하는 컨셉입니다. 네, 혹시 보고 있지는 않겠죠? 혼납니까 그러면? 컨셉이죠. 당연히 컨셉이죠. 컨셉이죠. 사랑합니다. 당연히 컨셉이죠. 되게 두렵네. 사랑합니다. 두려워. 뒤에 누가 총구 겨누고 있는 그 탈레반이 납치당한 사람 같았어. 탈레반 뉴스 요즘 보면은 되게 슬프거든. 앵커 나와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평화보자 누나인데 뒤에 총 들고 있어요. 딴 얘기하면 이제 총구가 바로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런 무서운 상황에 놓인 사람. 여자친구가 폴댄스 한다부터 몸에 근육이 나보다 싸움 잘할 것 같아 이제.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갈구는 거예요. 내가 봤던 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 넌 내 진짜 모습을 알고 있잖아. 사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싶을 때 진실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게 결국 다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 그렇게 오래 살고 그리고 클라이브 오원처럼 의사로 성공해도 결국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똑같은 걸로 머리끄댕이 잡고 맞아. 그럼요. 서로 짓밟고 그러면서 저열한 쾌감을 느끼고 낄낄대고 잠깐 승리감에 취했다고 집에 와서 줄리아 로버츠 보면 또 그러겠지. 내가 과연 저 여자를 이렇게 잡을 가치가 있었을까? 라는 고민을 또 하겠지. 네, 참 그렇다. 그러면서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 영화도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 비슷하죠. 인생도 결국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사람하고 인생한테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해요. 아, 그건 진리죠. 네.
몇 점입니까? 저는 근데 이 영화가요. 영화라서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너무 많이 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연극 무대에 충실하게 재현한 건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A급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 연기를 하는 걸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배우들의 별로 애정이 없잖아요. 세상 지루해요. 그치. 줄리아 로버츠 누군지 몰라. 뭐 나 90년대 태어나서 귀여운 여인 이런 거 안 봤어. 누군지 몰라. 저 이 큰 여자 누구야? 이 큰 여자. 그리고 역시나 나는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는데 난 이 큰 사람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해. 정말요? 둘 중에 고르라면 나탈리 포트만입니까? 그럼요. 100%죠. 김이 큰 씬 어때요? 걔는 입 자체가 김이 큰이잖아요. 걔는 그리고 다행인 게 입이 큰 게 아니라 주둥아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때려 넣으면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걔는 그러니까 이 주둥이라기보다는 불이라는 표현이 가까운 아이기 때문에 불이를 입이 크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불이가 간단하다. 간단하다라는 표현 쓰지 크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입이 너무 작으면 너무 좀 약간 옹졸해 보이죠. 내 얘기하냐? 지금 내 얘기지 지금. 아니요, 이 정도면 진짜 안 작은. 100% 이 얘기지. 내가 1부, 2부 때 했던 굉장히 논란의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얘한테 좀 해주세요. 누가 좀 해주세요. KJM. 그거 좀 해주세요. 내 입으로 하긴 좀 뭐한데 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개잡년. 내가 알지. 셀프로 듣는 것보다 낫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니요. 이 작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작은 분을 봤거든요. 이 정도면 작은데? 아니 계장년? 셀프가 괜찮네. 셀프가 괜찮다. 근데 시원함이 없어. 1도 없어. 말고 우리 셀프로 하자 이제. 시원함이 없어. 얘네가 셀프로 하니까 너한테 하는 것 같아. 저는 고르라면 줄리아 로버츠 고르겠어요. 저는 나탈리 포트만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부심. 저는 이제 외모만 보고 봤을 때 판단했을 때 분명히 자부심이죠. 저서 혼자 알아들었어. 왜 자부심이야? 입이 그 90%는 이제 공실이라 그러죠. 공실. 질소 포장. 질소 포장. 한강 바로 건너는 거예요. 겁은 내가 봤을 때 이제 90% 공실 난다.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내가 가득 채우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앞에 저 오다수 할아버지 봤잖아요. 그럼요. 그 아저씨 뭐 튼실해서 잘하겠어요? 아니라고. 자,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영화로서의 재미는 좀 많이 거세된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높은 점수는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낮은 점수를 드리기에는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거든요. 근데 또 별거 아니에요. 보다 보면 그래서 참 애매한 영화다. 몇 점을 줘야 되나. 그래서 5.5점 드리겠습니다. 애매하니까. 중간. 애매하네요. 방자전보다도 낫다고요 이 영화가. 방자전은 그래도 노리는 바가 확실한 영화였고 이 영화는 정말 별 생각 없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만 나는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미워할 수 없는 영화인 건 확실해요. 방자전보다 낮은 걸 맞아요. 좀 그리고 그래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죄송해요. 방자전보다 낫다니. 6.5점 드릴게요. 6.5점. 이것도 뭐 하나 일본어로 해주세요. 스고야루처럼. 클로즈? 클로저를 어떻게 해? 가까이가 일본어로 뭐냐? 가까이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 당구 기술 중에 얇게 벗기는 거 뭐라 그러지? 남이. 남이. 차이지지가 않아. 나미가 차이지지가 않아. 나미가 차이지지가 않아. 안 붙어. 가까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각자의 인생 영화를 일본어 약간 이렇게 화시켜서 비하하는 게 있어요. 스고야루 아래와 약간 이런 거. 근데 약간 2점대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영화 이 점 해주세요. 아니. 야, 나 평론가야. 여기서 이거 내가 2점 줄 수 없어. 6.5점 드리고요. 뭔가 아니다. 아쉽다. 더 씁니다. 7점 드릴게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7점 정도 돼. 그건 아니지. 자, 방자전 내가 6점 줬는 거 깜빡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도 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계속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아 이거는 진짜. 그것도 어릴 때 집착해 어릴 때. 아 그래요? 크고 나면 뭐 아니 뭐 어차피 나 만나기 전까지 남자친구 다 만났을 텐데 했고 안 했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그거 안다고 그래서 우리 관계에 어떤 달라져? 도움이 된다고. 아니 저는 당연히 상관없고 만날 때
만나고 있을 때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남자하고 아 네. 그거는 당연히 나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남자랑 자는 게 중요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가 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그러니까 의미잖아요. 이게 그죠? 여자들은 정신적 바람을 더 가슴 아파하잖아. 아. 육체적 바람보다는. 근데 네. 남자들은 정신적 바람보다는 유체적 바람을 더 리스크가 큰 걸로 보니까. 어쨌든 얘네 둘 다 계속 그걸 물어. 좋았냐? 걔 나보다 아. 잘하냐? 막 이게 이것도 우리가 되게 질문이었잖아. 학습받은 거야 사실은. 아. 되게 못난 수컷처럼 보이잖아 항상 보면. 저는 그 못난 수컷의 전형입니다. 사귀고 있을 때는 몸 섞은 게 더 기분 나쁘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성으로서 졌다라는 느낌. 그렇지. 어. 클라이브 오웬이 끝까지 주주로 밟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억하심 좀 나와서 밟는 스컷으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계속 생채기를 내는 거거든. 그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음. 안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럼 이성으로 얼마나 누를 수 있느냐의 차이는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이게 40대가 되고 나면은 이제 화를 내고 나서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그래 내가 화내봤자 뭐 했다는 근데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 모르겠다. 아직까지 내가 내 연인의 외도를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없이 찌질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럴 무너질 수도 있을 걸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말과 그럼요.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내 맞아. 모습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얘기 못 하겠네요.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오.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안 내가 걸린 걸 수도 인지한 있지. 적은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었지 너. 작가의 의도는 조금 어. 달랐던 걸로. 뭐 아니야 나 진짜로 왜 얘가 이런 야 얘기 병시야 너 아, 네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주도 인정했지만 얘는 개잡년. 편하다. 근데 누르면 나오니까 또 편하기도 하네. 아니 상쾌함은 없는데 편리함은 있네. 역시 아, 나도 세상에. 응답 다른 분이 했잖아. 말씀하실까봐 진짜 빨리 말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뭐 진짜 나도 그 상황에서 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안 돼요. 안 쿨할 되죠. 수가 없어. 네. 어떻게 쿨해 거기서. 자꾸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술 먹고 본인 의지보다는 뭐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하고 있다 보면 그때 내 여자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나랑 할 때도 똑같은 표정 지었을까? 좋아했을까? 진짜로 좋아했을까? 어디까지 그게 느꼈을까? 궁금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 나도 아니, 모르게. 제 친구가 어렸을 때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폈는데 남자친구가 용서했어요. 다시 만났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이랬어요. 오빠 계속 내 얼굴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냐. 지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랑 그거는 그 잤던 거. 여자분의 죄책감도 한몫한 것 같은데. 했죠. 했는데 그 같이 있는 상황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 남자친구가 은연중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같이 만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맞아. 그게 쿨할 수 있는 상황은 헤어질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은 쿨할 수 있어요. 잘 됐다 이거는. 잘 걸렸다. 사실 그것도 쿨한 건 아니죠. 감정적으로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쿨한 게 아니지. 에휴, 쿨한 건 영도 해본 없어. 적 있어요? 외도를? 아니요. 헤어진 적은 있어요. 음. 바로 알게 돼서. 뭐 쉬운 일 아니야. 쉽지 않아요. 뭐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화들, 재밌는 영화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많은 구매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 제품 덕분에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영화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구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고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